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3천억 원가량 나홀로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다시 돌아서면서 현재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 외국인은 1,600억 원가량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또 팀장님이 그래도 우리 시장 어제는 그렇죠. 10점 만점에 10점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은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좀 박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점 정도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일부 어느 정도 이제 반등폭을 좀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의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많이 빠지지 않아서일까요? 일단 오늘은 반등세가 굉장히 약하게 나온 상황. 더욱이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올라갈 만한 이유도 그렇다고 내릴 만한 이유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렇게 수급 쪽으로는 굉장히 약세의 모습 대신에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소폭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종목을 잘 골라보면 괜찮겠죠. 그렇죠.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태조 이방이 핫합니다. 그렇죠. 네,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조선 섹터로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솔루션과 OCI, 레이크 머티리얼즈, 태양광 관련주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로봇주 SPG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TYM 방산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죠. 한미글로벌까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대보 마그네틱과 V원텍이 만났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다시 또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렇죠. 2차 전지 하면 또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그래도 살짝 주춤했었잖아요, 최근에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주목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태조 이방원에서 원은 조금 제외하고 네. 오늘 태조 이방까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더 급락할 수도 있었던 이 하락폭까지 잡아주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역시나 좋은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는 장비주들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나라 장마치고 나서 조금은 충격일 수도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LNF가 미국 진출함에 있어서 네. 정부가 좀 제동을 건. 그러니까 뉴스 이 헤드라인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이긴 한데 네. 내용을 보면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준비를 잘해서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가겠다라는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일 수 있고 2차 정비 장비주들은 그럼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LNF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LG엔소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공장을 짓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주들 굉장히 많이 팔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이제 볼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이제 장비주들은 이제 제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V원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그렇죠.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대보 마그네틱을 꼽아주셨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탈철 장비로 맞아요. 유명을 한데 탈철이 뭐예요? 라고 제가 아까 네. 여쭤봤잖아요. 탈철이 뭔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배터리에 이제 만드는 공정에서 이제 철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좀 걸러내는 기술을 이제 탈철기라고 하는데 이 철만 걸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희귀광물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철만 골라내야 하는 기술 설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은 그러한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V원텍이 좋지 않은 기업이라기보다는 대보 마그네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나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커져 나가고 있죠. 네.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크게 핫했던 것은 전기차 이 폐배터리. 네. 뭐 오늘도 이제 핫하죠. 그 중에서도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장비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기술이 유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유출을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사전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원래부터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보마그네틱이 만드는 이 탈철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2군데가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나라 대보마그네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 하지만 그 안에서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기에 저는 하반기, 뭐 내년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실적에 대한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동안은 이제 반신반의했던 부분, 이제 어제 그 뉴스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지금 속도를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반도체도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죠, 심지어 제약바이오까지 이 국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장비주들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대보마그네틱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LNF가 공장 건설에 좀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LNF는 소폭 밀리고 있지만 그렇죠. 오히려 공식화됐다라는 게 나오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 안전에 관한 탈철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대보마그네틱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역시나 이제 눈치가 빠른 기관과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급파이터 시간에 말씀드리는 종목을 진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 배터리 재활용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고 있는 그 시점에 계속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꾸준히 대보마그네틱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탈철기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철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면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화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대보마그네틱의 탈철기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단기적인 시세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우선은 위치 자체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는 단기 전략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신고가 영역을 넘어서 8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제 추가 팁을 좀 드리자면 중장기적으로 사실 이제 보신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기다리셨다가 저는 5만 5천 원 밑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매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팁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대보마그네틱을 꼽아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종가의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수가를 5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LG 헬로비전과 솔로엠이 만났습니다. 이 두 기업이 무슨 접점이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실적일까요, 혹시? 실적도 있는데 요새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본캐가 있고 부캐라는 이 단어가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은 사실 본캐보다는 지금 부캐에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본캐라고 하면 LG엘로비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성TV, 위성TV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솔레임은 이 ELS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예전에는 이제 가격의 상표를 직원들이 다 손으로 썼지만 요새는 가격, 디지털로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계속 자동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걸 ELS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ELS를 만드는 기업이 솔루엠인데 부캐는 공통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LG엘로비전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솔루엠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캐보다는 부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서 지금 사실 2차 전지, 전기차 빼놓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말씀드릴 게 사실
사실은 네. 투자할 만한 게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본다면 사실 전기차 인프라 투자도 당연히 한 번쯤은 시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라운드는 주객전도 라운드라고 그쵸. 할까요? 네, 주객전도가 된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현 시점에선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LG 헬로비전을 꼽아주셨습니다. LG 헬로비전이 TV 사업은 사실 좀 부진한 것 그쵸. 같은데 렌탈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배터리 충전 사업에도 진출을 네. 했잖아요. 일단은 배터리겠죠. 네.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실적의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뭐 너무 모자르죠. 그런데 지금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G그룹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정말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LG전자 전장 부품에 지금 올인하고 있죠. LG화학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있죠. 그러니까 그룹사 전체가 지금 2차 전지에 굉장히 이제 큰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LG그룹이 최근에 이제 GS그룹과 함께 전기차 인프라 관련 기업을 공동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인프라 관련 사업을 어디서 진행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LG 헬로비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의 뭐 미디어리라든지 렌탈 이쪽 부분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전기차 인프라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성장 동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중국 시장에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정말 요 최근 1, 2년 사이에 전기차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 보면 10대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했던 이제 전기차가 이제 10대 중에 두세 대가 벌써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맞아요. 주변에서 나도 앞으로 차를 바꾸게 되면 전기차도 한번 고려해 볼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능도 성능이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와 배터리, 폐배터리에 이어서 이제는 전기차 그렇죠. 충전까지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LG 헬로비전도 그렇고 솔로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시세를 보시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조금 더 장점이라는 건 LG 그룹사 전체가 지금 전기차에 네.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LG 헬로비전이 조금 더 상승력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500원 대신에 손절가는 4,500원 짧게 대응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LG 헬로비전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500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KEC도 저희가 그렇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KEC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KC는 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전기차라든지 모바일 시장이 점점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뭐 신규 매수도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EC 지금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또 공략하면 좋을 만한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렇죠. 의류 OEM도 또 이렇게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달러가 너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옥석을 가려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거의 다 태조 이방원 이쪽에 좀 몰려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 영역을 확장해서 보면 리오프닝 쪽도 당연히 지금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카지노주 혹은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처럼 의료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처럼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 뭐 당연히 환율도 뭐 적당히 올라야지만 뭐 네. 수혜를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고 또 이제 겨울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네,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또 이제 많은 스포츠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은 신제품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또 의류 OEM의 수혜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이 지금 들어온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8,000원까지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최근에 이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12,000원 이탈 시에 진행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